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중에서도 1분기 성장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비와 수출이 와르르 뒤에 무너졌다라는 말이 삭제가 돼 있는 겁니다.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기록을 한 겁니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 2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어떨까 했는데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많이 지켜보신 소식일 겁니다. 여성 공무원 성추행 시인 오고돈 부산시장 사퇴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달 초에 집무실 호출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피해 여성이 공개 사과 사퇴를 요구했고요. 그에 따라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회견문 표현 중에 경중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자 피해자 측에서 그런 문구는 유감이다.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백한 거다. 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퇴가 됐기 때문에요. 부산시가요. 1년간 시정이 공백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에야 보궐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뒷말하지 말라. 공개 경고에 기재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수용했습니다. 동의한 거죠. 그동안 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에 반대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홍 부총리 질책한 지 이틀 만에 2차 경고를 어제 했습니다. 기재부 고소득자 기부 절충안 수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국채 발행 통해 재원 마련키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위비 13% 인상이 최선이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하고 미국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게 타결이 쉽사리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13%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 상식 넘는 인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 통화 때 입장을 전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자체를 거론하지 않자 무산이 됐다. 이런 또 뒷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김관호 계명대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4월 24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추행 몰락입니다. 부산시장 성추행 스스로 밝히면서 물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파장, 특히 정치적 파장이 있을 듯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자가격리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누구 얘기인가 하면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입니다.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망설까지 어제 돌았는데 일단 무게중심은 원산 쪽에 피해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2분기가 더 걱정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은요. 끌려 나온 보건 전문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보건 전문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끌어내려서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대답을 해라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경제 성장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왠지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기사인데요. 1분기 마이너스 6.4% 소비 쇼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분기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4% 역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은요. 소비 부분은 특히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분들이 움츠려 계셨잖아요. 지금 2월, 3월 달. 그 여파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2분기엔 혹독한 수출 한파가 덮칠 수 있다는 겁니다. 1분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일단 이 기사의 그래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18년 1분기서부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표시돼 있습니다. 보면은 쭉 그냥 그래도 1%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분기에 잠시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0.4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다시 회복이 됐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진폭은 상당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더 표도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평균 마이너스 1.4%지만요. 항목별로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보셔야 돼요. 민간 소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못 쓴 겁니다. 안 쓴 겁니다. 타격을 받았겠죠, 당연히요. 이 민간 소비 이 숫자 안에는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눈물이 들어있는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1분기에 수출이 2%, 마이너스 2%를 기록했는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2분기가 더 걱정이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버터주전 수출마저 이달 들어 휘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 가속화 우려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 코로나19 어느 정도 지금 잠잠해지고 있고요. 잡아가는 분위기죠. 그러나 유럽과 미국 한창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걱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1,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크게 확산이 됐고 그래서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마이너스 1.4%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성장률이 1, 4분기에 크게 하락한 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4%포인트를 한 것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것처럼 느껴지는 감이 있지만 과거 우리 경제 성장 패턴에 보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4%가 그렇게 뭐 괜찮은 수준이다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최천할 교수님. 네. 코로나19 여파가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미치는 게 우리에게 직접 가시로 들어온 거죠. 예. 이제 올 곳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앵커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 경제가 수출 주도형 경제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만 뭔가 코로나19가 좀 잡히고 조금 경제가 앞으로 정책을 또 한다고 합니다만 예.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비도 진작시키고 뭐 긴급 재난에 대해서 이제 뭔가 피난의 성격의 재정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예. 해외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제 예. 구조거든요. 그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IMF가 올해 연말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예.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더 낮게 예측했어요. IMF가.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3.몇 %인가 이렇게 이제 예측했거든요. 예. 세계 경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민간 소비가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예. 또 5월 5일까지 연장된 상황이고. 일단 뭐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고 예. 여러 가지 아까 말씀처럼 자영업자나 이제 소비업
그다음에 이런 중소기업이 뭔가 이제 생산도 안 되고 소비도 예. 안 되고 전부 이제 경제가 경직돼 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수출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다른 나라들의 성장률이 전부 낮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이거는 재정 정책도 투여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소비도 진작시키고 그래서 예. 이거는 IMF 위기 그리고 금융 위기 예. 더 올라가서 소비 예. 위기가 70년대 있었는데 그 어느 경제 위기보다도 지금의 예. 위기가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여기 이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성장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2분기 전망치가 있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나쁜 거는 마이너스 3.1%도 있고요. 가장 그래도 긍정적인 게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1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올해 전체 각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떨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이 좀 형편이 좋아야 우리나라 물건과 서비스를 사갈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마이너스 1.2%. 중국은 상황이 좀 낮습니다. 1.2%로 오히려 성장을 좀 하거든요. 근데 유일합니다. 여기 보면 일본, 브라질, 러시아 다 마이너스 5% 넘어가고요. 미국은 마이너스 6%에 근접하고 유럽은 마이너스 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 나라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김문학 교수님, 네. 2분기 그 이후 더 걱정된다는 통계들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수치는 사실상 중국이 어떤 경제적 타격을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제 받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마이너스 1.4인데 예. 지금 이제 2분기로 가면은 결국에는 유럽하고 미국 것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데이터 보지만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1.2 어떻게 보면 예. 긍정적인 어떤 성장세에 있는 건데 예.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소비 감축 그리고 국내에서도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양쪽의 소비가 다 막히니까 결국에는 이제 생산도 안 되는 것이고 생산도 안 되니까 우리가 고용도 이제 줄어들고 고용이 안 되니까 또 임금이 안 생겨서 또 소비가 줄어들고 이게 이제 지금 악순환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이제 시장은 실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뉴딜 같은 대규모 재정 예. 투입을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소비 감축에 대한 대응책을 예.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를 뭐 해서라도 예. 이 소비를 늘리는 그런 방식을 계속 해야만 세계 경제가 같이 살 수 있고 우리 같이 대우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더욱 예. 그런 것에 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종근 평론가, 이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거 실세 생활에서 피부로 좀 느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닥칠 일들은 1929년에 세계적인 대공황 시절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계속 단 한마디로 다 한 목소리를 내는데 예. 이번엔 진짜 다르다. 라는 게 지금 그 제목입니다. 외환위기 때요. 예. 외환위기 때는 일부 아시아 국가만 힘들었어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힘든 건 아니었거든요. 자, 2009년도의 금융위기는 사실 실물 부분은 살아 있었어요. 그 금융위기가 문제였죠. 그래서 예. 이명박 대통령도 G20에서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예. 서로 간에 수출로 이 문제를 타결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수출과 내수,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다 어려운 것이거든요. 예. 저는 해법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이견입니다. 어저께 유의미한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예. 이 데이터를 갖고 조사한 결과를 분석했는데 예. 재정의 무조건적인 확대는 도리어 저성장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성장률을 도리어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재정 지출은 예. 사실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구조적으로 사실 이 경기 단기 부양책보다 구조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게 저성장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기장 저성장을 막는 길이다. 국제연구원이 발표한 좀 것을 멀리 보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이 눈여겨볼 대목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걱정들이요. 사실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다. 이것만 확인되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치료제도 없고요. 백신도 없고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안 나오고 오래 걸릴 것이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점점 더 각국이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